네, 안녕하십니까. 소셜미디어 테이의 안태희 국장입니다. 오늘 환경의 날을 맞아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청주 충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날씨도 덥긴 한데 아주 시원하게 입으셨어요. 네. 저는 차려 입었는데 이게 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거예요, 더울 때는? 덥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사실 환경을 지키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여름에 이제 에어컨 문제가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자켓까지 입고 간 다음에 더우니까 에어컨 틀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는 사실은 에어컨을 틀 게 아니라 온도를 낮출 게 아니라 네. 자켓을 벗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름에는 자켓을 벗는 게 특히나 이제 좀 높은 분들, 네. 지사님, 시장님, 국회의원님들은 자켓을 벗으시면 온도를 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식 차리느라 이거 다 입고 하다 보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 네. 그러다 보면 에어컨도 켜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옷을 좀 가볍게 입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쿨비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예, 옷도 예. 이제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자켓 벗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죠. 처장님은 그러면 그 양복 같은 거 몇 개 없겠네요. 양복이 있긴 있는데 예. 뭐 결혼할 때도 한 번 했고 뭐 했으니까 있죠. 있는데 잘 입질 않아서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잘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도 생각하시고 몸도 좀 변화가 있으셔서 네. 그러시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의 날이 저는 이제 5일이면 샌드위치 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환경의 날이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로 제정이 됐어요? 환경의 날은 어떻게 제정됐냐면 1972년도에 뭐 하나뿐인 지구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환경 회의를 하게 됐고요. 네. 그 회의를 한 날이 6월 5일입니다. 72년도 6월 5일.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그날을 환경의 날로 정하게 된 거고 우리나라도 96년도부터 이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해서 이제 기념을 하게 된 거죠. 그렇고 그래도 오래된 거네요. 네, 오래됐죠. 오래됐고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이럴 수 있을 텐데 이날 하루만이라도 6월 5일만이라도 환경을 생각하자 뭐 이런 의미로 제정이 됐는데 사실은 환경은 365일 중에 6월 5일 하루만 생각하면 될 날이 아니라 될 게 아니라 사실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건데 365일 중에 하루만 생각하라고 해서 이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하루도 생각해보자. 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오랫동안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해오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네. 어떤 계기로 환경운동 하게 되셨는지 지금 또 얼마나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네. 뭐 저 개인 신상까지 얘기해야 돼도 그렇긴 한데 어쨌건 제가 이제 이 지역에 남아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고민이 있었고 그런 차에 이제 마침 그때 환경연합에서 사람을 뽑고 있었어 갖고 제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네. 사람을 뽑고 있어서 일을 하게 됐고요. 뭐 환경에 대한 뭐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들과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중간에 잠깐 한 1년 정도를 쉬긴 했었는데 한 17년, 18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요새 그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 청주 환경운동연합에서 어떻게 젊은 축에 속하십니까? 뭐 젊은 축에 속하면 안 되겠군요. 예.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니까. 저희 사무실에 이제 상가라는 사람이 4분이 있는데 네. 그 중에 나이가 많기로는 2번째쯤 하고 있습니다. 뭐 제일 많은 건 아니네요. 네, 제일 많은 건 아닙니다. 다행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날이고 해서 다시 한번 환경을 생각하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요즘 환경 상태라고 할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전 세계적으로 안 좋다 이런 건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환경 그러면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얼마 전까지 미세먼지였잖아요. 네, 예. 코로나 시기에 좀 잠잠했었는데 뭐 올해 상황 보면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높은 날이 많이 있었고 뭐 중국 황사 영향도 많이 좀 있었고 네. 사실은 중국 황사는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사막화 때문에 영향도 또 있는 거여서 어쨌든 지구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냥 둘러보시면 아실 텐데 지역에서 다 땅 파고 개발하고 있잖아요. 아파트 짓고 산업단지 짓고 다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역의 환경이 좋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6월달 됐는데 5월달부터 되게 더웠던 것 같아요. 예, 엄청 더웠어요. 더웠죠. 그래서 이제 길거리를 걷기도 어려운데 이게 5월달부터 시작하면 10월달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1년에 6개월 반인데
반이 더워서 길거리를 걷기도 힘든 이런 시기, 이런 때가 지금 된 거기 때문에 어쨌건 생활 환경,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뭐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세먼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지역의 핫 이슈였었죠. SK 하이닉스 LNG 발전소 이 문제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다 진 것 같더라고요. 외관이 네. 점점 이렇게 갖춰지고 있어요. 보입니다. 예. 네, 그런 상황인데 LNG 발전소 뭐 문제점이 여전하다라는 것은 계속 주장하고 계신데 어떤 상황이고 발전소는 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발전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의 외관이 이제 보이고 거의 다 이제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희가 반대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네. 가동됐을 때에 여러 가지 이제 오염물질이 나오거나 온폐수가 나오거나 뭐 온실가스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지어지고 가동되면 현실화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근데 이미 공사는 뭐 거의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뭐 안 돼, 지금은 안 돼만 얘기하기는 너무 현실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가동됐을 때 이게 정말 제대로 잘 운영되고 또는 조금이라도 오염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상황으로 가동되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감시단을 좀 만들려고 좀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민간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감시단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뭐 지자체에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 LNG 발전소가 제대로 잘 가동되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줄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감시단을 좀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주시라든지 SK 하이닉스와의 협의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도 좀 진행 중인가요? 지금 SK 하이닉스나 청주시랑 협의하고 있는 건 아니고 우선 좀 시의회랑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감시단을 운영하려면 조례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우선은 좀 의회랑 접촉을 해서 이 조례를 좀 만들고 그리고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따라서 행정에서 무언가 역할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가동이 되나요? 제가 알기로 한 내년쯤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이제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 환경영향 평가서가 나왔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그 환경영향 평가서는 뭐 저희가 만든 것도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수억을 들여서 만든 평가서인데 네. 거기 보면 LNG 발전소가 가동을 하게 되면 우암산 앞쪽에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질소산화물이라는 게 대량으로 나오게 되고 네. 이게 이제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물질인데 네. 우암산 때문에 이제 확산되지 못하니까 우암산 앞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사실 우려가 그 환경영향 평가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게 이제 뭐 내년 가동을 하게 되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이 우암산 앞쪽이라니까 조금 더. 되게 가깝죠. 그렇죠. 네. 아니, 푸르르고, 맑아야 되는 산의 그런 물질이 갇히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해외도 아니죠. 요새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 해양 투기할 것 같아요. 7월이면 한다는 이제 그 전망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반 논쟁이 있고 걱정이 많은데 제일 이제 걱정하는 거는 이게 지금 도대체 오염수가 뭐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뭘 어떻게 방류하는지 이거 잘 모르니까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먼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죠. 반대하고. 네.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바다, 물 그러면 사실은 생명의 근원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단지 일본의 그런 경제적 이익 때문에 이익도 아니죠. 좀 손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지금 일본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당연히 전 세계가 반대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 중국 같은 나라들은 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어떻게든 방류를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뭐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도 그냥 묵인하거나 또는 찬성하고 있어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지금 걱정은 걱정이고 자꾸 뭐 반대하는 사람은 괴담이라고 하고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뭐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텐데 그렇죠. 그건 없고 하니까 오염수가 만약 방류되면 나는 회를 안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장석 국회의원이 그 집회 때 얘기를 하던데 오염수가 이제 방류돼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여러 가지 피해를 줄 텐데
뭐 제주도만 해도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 제주도만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안 먹고 그렇다면은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 오염수 방류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오염수예요. 예. 일본 정부는 희석했다고 하는데, 네. 그 뭐 알프스라고 얘기하는 뭐 다액종 제거 설비가 있는데, 희석이 다 안 돼요. 정화가 다 안 되고, 특히나 삼중수소라는 거는 아예 정화가 안 되고, 나머지 방사성 물질들도 정화가 안 되는 게 있다라고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 삼중수소가 사실은 이제 막 바다로 방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바닷물을 직접 먹지는 않잖아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방사능 물질들을, 성분들을 우리가 직접 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물고기가 먹게 될 거고, 네. 그 물고기를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게 되고, 우리가 결국은 먹이 사슬에서 가장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최고차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농축된다고 하거든요. 배출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먹이 사슬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성분들이 농축되기 때문에, 혹자들은 괴담이라고 하는데, 그 검증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우리나라 시차 단위 가서 뭘 하고 한다고 하는데, 봤을 때 그러면 뭐 어느 정도 농도로 방사능 그 물질이 배출된다. 그게 뭐 모델링 돌렸을 때 뭐 태평양을 따라서 어떻게 확산될 거다. 이런 거는 어떻게 알 수 있을 텐데, 네. 계속 그런 걸 먹었을 때, 이거 30년 배출한다고 하는 건데, 네. 3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조금씩 오염된 걸 먹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농축됐을 때 어떨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괴담이라고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만에 하나도 그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죠. 계속 농축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그게 비록 안전하다 하더라도 안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말할 거예요. 수가 없다는 거죠. 과학자들도 그건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는 거니까 얘기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건데 이걸 그냥 괴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괴담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본 사람이면 이해해요. 일본 정부면. 근데 대한민국 정부의 뭐 이런 분들인데, 저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아니고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왜 굳이 대변하려고 할까? 위험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게 안 들어오게 노력을 해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좀 이상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저는. 아니 그래서 왜 최근에 그거 오염수 방류 반대하는 퍼포먼스도 하고, 네. 그리고 세종시까지도 가고 그랬지 않았어요? 대전까지 갔었고, 네. 그날이 이제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방류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뭔가를 하자고 한 날이었는데, 저희 이제 청주에서는 저희 환경연합이 회원들과 같이 해서 대전 원자력 연구원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도 어쨌건 이 원자력 연구원이어서 이 원자로가 있어요. 가까운데. 그래서 거기까지 좀 가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보면 뭐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이런 데서는 네네. 일본의 그런 방류하는 그런 이제 뭐 방법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 뭐 신뢰한다 이런 류의 네네. 그런 이제 발표를 계속해서 네.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엄청 헷갈리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봐야 됩니까? 이게 최종 보고서가 이제 6월달 나올 거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뭐 문제 없다고 나오면 일본은 7월달 방류한다 뭐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IAEA를 신뢰할 수 있나 이것부터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 뭐 원자력을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제 원자력을 통제하거나 감시하는 기구가 아니라 원자력을 증진하는 기구죠. 사실은 국제 원자력 기구는 원자력 기구 뭐 운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할 거잖아요. 네. 국가별로 이제 돈을 내는데, 지금 지원금 같은 걸 내는데, 미국이 가장 많이 내요. 그리고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 많이 내요. 그러면 IAEA에서 누구의 입장을 대변할까? 거기서 원자력을 뭐 규제하는 기관도 아닌 곳에서 그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실 우선 그런 신뢰의 문제가 있고, IAEA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럼 거기서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검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냥. 검증이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검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농축되거나 이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시뮬레이션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우려나 이런 걱정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류하는 것 자체는 방류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안 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논란과 혼란 속에서 이 국민들의 불안만 자꾸 커지고 있고 곧 방류할 것 같고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얼핏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방류하기 전에 회 많이 먹어야 되겠다. 방류하면 못 먹겠다. 이게 실제 방류해서 이게 영향이 있냐 없냐는 말씀드렸듯이 확인이 어렵고 그 불안감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은 우리는 뭐 제주도도 있지만 삼면이 바다고 수산물도 많이 먹고 수산업계가 심각한 타격을 보게 되겠죠. 단지 그냥 안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여서 어쨌건 아직은 방류 안 했기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방류 말고 다른 방법 취하자 이렇게 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좀 더 다른 방법을 더 촉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제 도내 요새 환경 관련 이슈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그 최근에 광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중북 지역 같은 경우는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 이거를 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이것도 뭐 한 올해 중에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강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중부 내륙 지원 특별법에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환경연합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청주충북환경연합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뭐 정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는 반대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올해 안으로 제정될까?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막 그걸 대놓고 아직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강원도 특별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한국환경회의라고 하는 네. 환경단체들이 다 모여있는 연대기구가 있는데 거기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 이 중부내륙지역 특별법은 사실은 저희가 막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데 충남 대전 쪽에서는 지금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청호 개발도 네. 특별법이기 때문에 기존 법 체계가 아니라 이 법으로 다 완화해서 할 수 있는 거여서 대전 충남 쪽 이미 환경단체들은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어서 조만간 저는 사실은 뭐 제정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흐름이 더 된다고 하면 환경단체들이 같이 반대하는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법이라든지 중부내륙지원특별법이 이 환경에 훼손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법이 될 거다. 이런 그렇죠. 우려입니까? 그 왜 그러냐 하면 이 특별법이라는 게 보통 그렇잖아요. 기존 법 체계에 있는 것을 무시라는 표현은 근데 그냥 무시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존에 어떤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절차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뭐 해야 될 게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런 특별법을 통해 갖고 다 완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지사가 할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런 식이 되면 당연히 개발이 더 개발을 쉽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지역의 환경은 더 파괴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용은 필요할 텐데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뭐 기후위기 시대라고 하고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미 많이 파괴되어 있는 걸 더 그렇게까지 파괴할 필요가 있냐 좀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면 그런 법 제정은 좀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청남대라든지 대청호 주변 같은 경우에는 뭐 식수원이기도 하고 환경 그런 규제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서 그 한 몇십 년 동안 그 생존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최근 이제 충북도 같은 경우는 라면이라도 한 그릇 끓여 먹게 해달라. 뭐 이렇게 소박하지만 이제 거기에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그런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피해본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미 논의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수계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 네. 사실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것도 그런 거였거든요. 네. 수계기금이 지금은 좀 주민들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쓰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갖고 뭔가 주민들을 지원하자 뭐 이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다 뭉뚱그려서 특별법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민들 지원해야 되고 논의들이 있었고 그걸 진척시켜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그걸 핑계로 다 개발하자 규제 완화하자 이거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민들 피해 지원해야 되고 뭔가 보상해야 되는 건 당연히 진행돼야 되고요. 이것과 사실은 상관없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 갑자기 또 떠올랐는데 네. 우암산 그 둘레길 있잖아요. 네. 그 데크 옆으로 이렇게 넓혀서 네. 한다는 거 네.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안 된 것 같고. 데크 설치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크를 설치하면 시는 거기에 이제 가로막히는 나무들은
그냥 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한다는 하더라고요. 건데 네. 그 환경단체에서는 뭐를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데크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시에서는 그걸 이제 289개인가 구멍을 뚫겠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느 시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그 시의원님한테 어느 정도 나무들은 살리겠다. 그래서 뭐 289그루인가 이렇게 살려. 그러면 289개의 구멍을 뚫겠다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거기에 이제 나무는 훨씬 많이 있었는데 그 네. 대부분 다 훼손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뭐 산사태 취약 지역, 붕괴 위험 지역 이런데 네. 공식적으로는 얼마 전에 해제됐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2월 달에 시민들과 같이 원탁 토론에서 논의했을 때도 저희는 이제 환경 문제를 제기했는데 오셨던 그 근처에 사는 주민들은 거기가 아직도 막 쓸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산사태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다 데크 설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상황들이 아직도 좀 계속되고 있는 거여서 그런 환경 훼손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청주의 모든 것을 다 개발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보존할 수도 없어요. 어딘가는 개발하고 어딘가는 보존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청주의 주산인 우암산은 그러면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이어야 되는 곳이지 여기까지 개발한다고 하면 저는 청주에서 보존할 수 있는 데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개발할 수밖에 없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환경 관련 얘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니까 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이범석 시장이 이제 취임하면서 그분이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걸 거의 다 추진했거나 하는 중이더라고요. 아, 네. 뭐 시청사 문제, 네. 우암산 둘레길, 네. 고도 제한, 네. 또 뭐가 있었나요? 그런 이슈들이 네. 다 공약대로, 그건 공약대로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잘 안 됐, 그 입장에서 그렇죠. 잘 안 된 예, 거잖아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이제 뭐 시민단체를 완전히 다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런 거죠. 저는 어쨌건 시민단체 역할은 문제제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행정 또는 지자체는 소통하고 같이 토론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과정 속에서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말씀처럼 이범석 시장님이 좋게 표현하면 추진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고 말한 거 하겠다 그냥 뭐 문제제기 하거나 말거나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런 상황이 뭐 나머지 이제 4년 동안 좀 계속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는 어쨌건 계속 저희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정당한 문제제기는 계속 필요한 것 같고 그 속에서 조금 더 저희는 사실은 이범석 시장님이 좀 더 유연하게 지금 귀를 열고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하고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습니다. 지금은 잘 말을 서로 협의하거나 귀담아 듣거나 이런 게 없나 보죠? 서로 협의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면담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예. 면담 요청을 하면 좀 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거절이죠. 뭐 뵙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저희가 소통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뵙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면담 요청해도. 네. 서로 협의 또 뭐 면담이든 뭐 가까운 데 있는데 서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한번 자리 한번 주선해 주시면 같이 네. 여기 이렇게 그럼 국장님 제가 앉으시고 자료를 한번 자료를 하네. 네. 자리를 한번 주선해 볼 텐데 네. 괜히 불안하네요. 안 될 것 같은 아니, 느낌. 어쨌건 예. 어쨌건 한번 그렇고. 시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후쿠시마 방류하면 한번 일본 같이 가볼래요, 저랑? 어떡한가? 요새도 가보라는 사람이 자꾸 있어서. 근데 이번에 시차탄 갔다 온 것도 사실은 정부 시차탄도 일본한테 이거 명분만 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상황들이어서. 아니 저도 가고는 싶은데 가서 과연 뭘 할 수 있을지.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이 그렇다고 없죠. 뭐 바닷물을 먹어볼 수도 없고. 그렇죠. 또 뭐 일본 사람들도 걱정이 많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엔 가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서 데모하고 오는 수밖에 없어요. 데모할 거 아니면 사실은 가는 게 지금 상황에 별 의미가 없긴 하죠. 네. 지금도 후쿠시마의 그 아주 핵심 그 피해 지역 말고는 투어가 있어요, 상품이. 네. 1박 2일 상품도 있고 하루 상품도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일본 국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걱정이 많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이범석 시장님한테는 한번 주선해 주시고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에 앉게 해주시면 네. 싫어할 것 같지만 한번 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환 지사가 맨 처음에 도청을 차 없는 네, 도청한다고 하고 주차장 뭐 담장 하고, 허물고 네.
정원도 만들고 네. 지금 벽에다가 뭐 나무가 아니 뭐 이런 거 식재도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엔 좋던데 그래서 그 맨 처음에는 그 차 없는 도청 그 찬성도 하고 그랬잖아요. 뭐 근데 시도가 좋다고 했던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그 이후로 보니까 나무를 또 뽑았다고 그렇죠. 본관 앞에 나무가 뽑혔어요? 뽑힌 건 아니고 네. 본관 앞에 있는 향나무들이 있는데 네. 그 심하게 전지를 했죠. 아, 본관 앞에 이제 향나무들을 심하게 전지했는데 그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옆에 돌아가면 저쪽이 이제 그 민원실 쪽 가는 때 보면 거기는 전지를 안 했어요. 그 비교해 보면 아, 심하게 했구나 싶은데 왜냐하면 본관 앞에 조명이 있거든요. 이 조명 가린다고 나무들을 다 심하게 전지해 놓은 거예요. 돌아서 이제 민원실 쪽은 조명이 없으니까 전지 안 한 거고. 아, 그렇게까지 할 건가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앞에 이제 광장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도청에서 기후학교라는 걸 하거든요. 네. 도청 그 앞에 마당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이 와서 기후학교 하는데 그 하는 곳인데 그러면 기후학교 하는데 요즘 같은 더울 때 나무가 있고 그늘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뽑은 거예요, 다. 다는 안 뽑았는데 거의 뽑았어요, 한쪽은. 그러면 기후학교를 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전체적으로 이게 지사님이 새로 바뀌고 하는 건데 조금 좋게 보면 뭐 새로운 시도?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새로운 시도라기보다는 아, 너무 잘 모르시니까 그냥 이것저것 해보시는 게 아닌가 뭐 사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청 안에다가 그 광장 만들면 누가 뭐 이용하겠어요. 그 떼약인데 거기서 만약에 연주하라고 하면 누가 연주하겠어요. 힘든데. 그러니까 관제대모 할 거 아니면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도청 담벼락 안에다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지사님이 너무 잘 모르시고 그냥 이것저것을 막 해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요 이제 김영환 지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 파크 르네상스 네. 이 중에 두 개 단어가 환경하고 어울리잖아요. 레이크, 파크, 네. 뭐 르네상스는 르네상스고 이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이제 그게 실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난 것 같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제 개발 사업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강과 하천, 호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개발 사업 하자. 뭐 이게 사실은 실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작은 개발 사업이든 큰 개발 사업이든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이고 저는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드니까 뭐 힐링도 필요하고 여가도 필요하죠. 그럴 때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자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야 되겠죠. 가는데 이미 많이 가고 있고 이미 많이 개발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역점 사업을 하면서까지 개발을 해야 되겠냐 뭐 이런 사실은 우려가 좀 있는 거고 김영환 지사님은 그게 이제 개발 사업이고 문제가 있으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뭐 다 한 다음에 지사님 임기 끝난 다음일 텐데 뭐 안 하고 말고 할 거가 없겠죠. 저는 지금 좀 더 임기 동안에 생각을 해주셔갖고 뭐 무심천 미화가 이런 데 보면 뭐 꽃밭 조성한다, 뭐 캠핑장 만든다, 뭐 강수욕장 만든다 난리잖아요 지금. 수천억 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이 다음을 생각했을 때 좋은 거냐. 네. 당장 표로 생각하면 좋을 수 있죠. 근데 이 다음에 10년, 20년 후에도 여기서 살아야 될 이 청주 시민들, 충북 도민들한테 그게 정말 도움이 될 거냐를 좀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판단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범도 시장하고는 만나서 말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네. 김영환 지사하고는 저번에 뭐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다면서요? 그때가 이제 친일 논란이 한창 있을 때였어요.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면담 요청을 했죠. 근데 이제 한창 친일 논란이 있으셔갖고 제천에서도 뭐 이렇게 빠꾸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뭐 충남 또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노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대청호 때문에 이제 지역 환경단체들이 같이 면담 시청을 했던 건데 저희가 만나기 어렵겠다고 죄송하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는. 근데 또 만나서 대화를 또 나눠보시는 걸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그 환경운동연합이 뭐 2,000개의 별을 찾던데 네네네. 2,000번째 별입니까? 2,000개의 별입니까? 2,000번째 별. 후원 회원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회원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시는데요? 저희 한 1,700분 좀 안 되는데 이게 어쨌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뭐 정부나 지자체 지원받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재정이 넉넉치는 않아서 회원들의 회비로 저희 활동가들은 다 급여를 받고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회원들을 더 모시는 지금 활동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물어보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걸 얘기하려고 또 아닌데. 여담을 또 해드려야 네, 우리 네, 또. 네. 아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네. 그러면 환경운동연합은 지금 몇 년 됐어요? 청주? 청주환경연합이 처음 시작한 건 96년도고요. 96년. 그러니까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6, 7, 8년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님은 지금 몇 년간 활동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아까 저는 2005년도부터 일했습니다. 2005년부터. 네. 17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산수에 약해서 쉽지 않네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여러 가지 주제로 좀 짧게 나눴는데 상당히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환경의 날을 맞아서 말씀을 나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이제 1년에 하루만이라도 환경을 생각하자는 환경의 날인데요. 오늘 하루만 생각하지 마시고 365일 환경을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샌드위치 데이고 또 환경의 날이고 하는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